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함께 좀 이해시켜 드리면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까 의사도 얘기했어요, 전문가도요. 어찌 보면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우리 아이들이 만지고 갖고 노는 장난감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게 또 환경 호르몬이 그것들이 다 어땠대요? 네, 피부를 타고 체내에 흡수되어 모든 조직을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생식기의 교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특히나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불임이라든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물고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피도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쌓이는가를 좀 볼게요. 지금 이 기준이 이제 저희 팔뚝의 안쪽이 기준이래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머리에 쌓여요. 3.5배. 최근에 치매 환자들 많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좀 의외였어요. 턱에 13배가 쌓인대요. 네. 그 다음 등에도 17배가 쌓인대요. 그래서 요즘 허리 통증 느끼시는 분, 고관절 안 좋으신 분 많이 좀 접하지 않나요? 네. 근데 생식기는 몇 배래요? 42배래요. 결국은 우리가 바르고 쓰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식기 쪽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식기가 여자만 있나요? 네,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 요즘 여자만 쓰나요? 네, 저 남자분 완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셀럽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이요 여자분만 바르지 않아요. 저도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더 관심이 많고 아들이 이것저것 찾아봐서 가장 우리 집에서 소비가 가장 심한 친구가 저희 아들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남자분들도 바르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생식기에도 쌓이고 남자의 생식기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증을 유발하고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생식기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바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책은 여성과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경피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샴푸, 화장품, 합성 세제, 각종 살균제와 청소 용품, 매일 여성의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그 독이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이 저자는 4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그다음 연구를 통해 생식기, 여성의 자궁 생식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시술이라든가 이런 걸 40년 동안 산부인과에서 연구해서 쓰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생식기가 건강하지 못하고 호르몬의 교란이 너무 많아서 신기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경피독이었다. 우리가 바르는 샴푸, 린스, 바디,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각종 욕실에서 쓰는 세제들 있죠. 우리 욕실 바닥 청소할 때 봤어요? 어머니들? 독을 왔어요. 쫙 뿌리고 막 가서 시원하다 가시잖아요. 근데 그 독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가족도 코랑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나서는 저희 욕실 청소를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락스를 그래서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세제도 우리 빨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먹어도 각종 섬유 유연제라든가 세제에도 다 독이 있다라는 거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면 꼭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요, 저희 이제 팀에서 읽으려고 선정해 놓은 책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딱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실질적으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 피부 보니까 어때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데 결국 모체로부터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아토피 환자들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르는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실제로 우리 임신했을 때 아이크림도 안 바르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이크림 바르면 큰일 난다고. 저는 그런 기억이 좀 살짝 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산모 이제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찾아보고 혹시나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까봐 되게 조심스럽고 화장을 오히려 더 안 하시는 산모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것들을 먼저 챙기면 좋겠다. 네, 또 흡연보다 위험한 욕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암 예방 협회 의장이자 또 노벨상까지 수상하신 사무엘 앱스틴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은 주요 원인 70%가 화장품이 욕실용품이다. 흡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발췌해 봤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산업 발달로 인한 환경 오염도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발암 물질을 연구해온 결과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보다 화장품과 목욕용품으로 인해 암이 걸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암을 100%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 및 목욕용품의 사용과 오염된 작업장에서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용품에 발암 물질이 묻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품 성분으로 보고 발암 물질이라고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빨간 줄에 집중되지 않고 마지막 문구에 집중됐어요. 뭐래요? 우리가 발암 물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용품이든 제대로 고르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자 실전발 리더님들, 내가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르는 소비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을 또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피독의 종류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파라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조, 방부제 역할을 하며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요즘 청소년도 이제 파라벤 정도는 다 알아요. 그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페녹시에탄올, 유사 파라벤인 거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이것도 합성 방부제이자 착향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금속 무서운 거 모두 다 아시죠? 알루미늄, 납, 비소, 구리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저희 양자기 테스트 해보시면 납이라든가 비소에 많이 노출되신 분, 빨간불, 노란불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꽤 많이 만났거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어떤 질병을 유발하냐면요. 심장, 간,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고요. 관절염, 자가면역, 그 다음에 이상 임신, 또 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금속의 노출 되게 어디서 많이 중금속을 걱정하세요? 리더님들? 그 다음에 또 저희 수증, 물. 많이들 생수 많이 사 드시지만 사실 이 중금속이 물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에브리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래요. 세제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 어린이 장난감에 많이 넣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그래서 너무나 독한 독성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이 제품에는 용품에는 금지를 했대요. 그나마 너무 다행인데 아직은 화장품에도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BHA 저희가 좀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외우기도 힘들어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산패 발생을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성분이래요. 이것들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대요.
말만 들었을 때 산패를 방지한다고 하니까 왠지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말은 되게 용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얘네가 화장품에 가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BHT 화장품에 레틸로, 비타민C, 불포화 지방산 등 변질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 변질을 막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들이 내 몸에 가면 독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합성 색소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과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조리된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색을 내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샴푸, 염색약, 화장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됐던 샴푸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이제 합성 색소가 몸의 인체에 엄청난 독소를 유발한다라는 게 기사가 크게 나면서 그 샴푸 회사가 이렇게 내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염색약도 요즘은 저희 천연 염색약방 찾아가잖아요. 워낙에 강한 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색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한 물질인데 이것도 화장품에 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포르알데히드 어렵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를 하면 현장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네,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이래요. 담배 연기라든가 배기가스, 화장품, 샴푸에 많이 들어있대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요즘은 화장품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다행이죠. 근데 혹시라도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소비자가, 내 파트너가, 혹시 내 엄마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트리클로산, 항생 물질로 방균제 역할을 하는데 치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구강 청결제, 탈취제, 이거는 경피독의 노출이 간 안과 갑상선 기능을 저하하는 등의 유발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소드라 올리실페이트, 풍부한 거품을 만드는 화학 성분이에요. 치약, 샴푸, 바디제, 화장품 등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는 이걸 금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는 이걸 바르는 동시에 붉은 반점이라든가 염증이 피부로 올라와서 부작용을 동반하는 그런 화학적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키논, 네, 도미나 크림 아시죠? 얘네들이 미백, 안주 효과 있다고 TV 선전에도 엄청 하잖아요. 실제로 저 화장품 가게는 아니지만 자파 같은 데 있죠. 자파 사장님들이 도미나 크림 많이 갖다 놔요. 왜냐면 사람들이 미백, 다 관심이 미백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하이드로이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있는데 이게 기미라 주근깨, 이제 색소 침착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표백이나 향료, 염색, 항원 이런 기능을 하는 애고 이것을 동남 크림에서 연고처럼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화장품처럼 바르지 말고 이게 두껍게 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부작용을 유발해서 빨갛게 그다음 시커멓게 타는 그런 부작용 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콜타르, 아스팔트 등 주로 화학공업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래요. 이 타르가.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왜냐면 피부에 염증 올라왔는데 이거 바르는 순간 진정을 시켜버린대요. 그럼 사람들은 바로 진정이 되고 좋은 화장품인지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발암 물질로 화장품 성분에는 모두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피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어때요? 지식을 쌓아보니까 무섭죠? 네, 무섭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신 분, 화장품으로 관심 있어 나오신 분들한테 기능성 항상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식을 넣어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는 실전반에 계시는 리더님들이니까 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죠. 타사 제품들 보면 자주 들어가 있는 제품들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외워서 실제로 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산화의 셀라 비브를 들고 나왔어요. 유산화의 셀라 비브는 10년간 연구 끝에 피부암 환자들도 안전하게 바를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셀은 세포고요. 얼라임은 살린다. 세포를 살리는 화장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르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도 세포죠. 네, 세포를 새롭게
재생한다. 젊어진 상태로 내가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바로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셀라비부에는 두 가지 기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독점이에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바로 인셀리전스 기술과 올리브 항산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셀리전스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영양제로 많이 설명해 보셨죠? 근데 화장품으로 인셀리전스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우리 사장님 영양제 드시지 않냐? 그러면 그 영양제가 빠르게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먹어보니 너무 좋으니까 너도 먹어봐 하고 소통을 하고 신호를 보내면 빠르게 전달을 한다. 내 몸에 들어가서. 근데 이 기술력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 우리 셀라이베브 해상 라인에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 피부도 세포기 때문에 빠르게 발라서 체내에 들어가면서 좋은 성분이 들어오고 재생을 빠르게 하는 성분이 들어오니까 소통을 한다. 자기네들끼리 세포끼리 소통하면서 너도 발라봐 너도 발라봐 빠르게 탄력이 붙어 빠르게 주름이 없어서 이런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나의 피부 상태를 돌려놓는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올리브 항산화제는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어떤 방부제요? 천연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아까 화학적인 원료들 다 보셨죠? 몸에 가서 체내에 가서 독이 되는 것이 아닌 항산화, 올리브 추출물, 수박 추출물, 렌즈꽃 추출물 이렇게 식물성 원료로 3년간 썩지 않게끔 항산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젊어질 수 있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산화의 셀라비브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안전성까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인증 마크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 파라벤 프리, 셀페이트 프리, 페녹시 에탄올 프리, 합성 색소 프리. 이 인증 마크 있는 회사 혹시 제품 써보셨나요? 이게 질문을 할 거예요. 써보셨나요? 이거는 단순한 인증 마크가 아니라 국가에서 진짜 이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모든 피부 타입, 예민한 피부 타입에도 안전하게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임을 국가 인증을 받아낸 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의 셀라비브는 이 세 가지가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와 견줄 만한 제품이 아니라 정말 피부의 나이와 피부의 세포를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경험한 셀라비브의 체험 사례를 보실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유럽을 갔다 왔어요. 유럽을 갔다 와서 자외선에 노출이 아주 심하게 됐었어요. 강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눈가에 깊이 파여있죠. 그 다음 얼굴은 홍반이 올라와서 빨개졌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빨갛고 탄 상태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더니 주름이 좀 줄었어요. 또 하루가 지났더니 주름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찍었는데 어때요? 피부가요? 주름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백까지 잡아주고 색소 침착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단 6일 만의 일이에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근깨가 되게 심했고 실수를 좀 잘못해서 색소 침착이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20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셀라비브를 만나서 완전히 피부가 바뀐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좀 있지만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독일에 가서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게 얼굴이 따끔따끔 아프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6일 만에 그 모든 것을 잡아낸 게 바로 유산화의 셀라비브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네, 세상에 못생긴 여성은 없다. 외모를 가꾸지 않거나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는 여성만 흉하게 보일 뿐이다. 이 글을 남기고 싶었어요. 세상에 아름다우지 않은 여성은 없어요. 단 방법을 몰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셀라비브로 많은 여성분들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많은 어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